자, 군인들 괴롭히지 말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물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웃기고 있네. 멀쩡한 군들 계엄에 끌어들여서 그 군인들 인생 망쳐버린 게 바로 자기예요. 예. 그리고 왜 이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할까? 내란 수계 재판에 나오는 군인들이 한결같이 윤석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 재판에서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탔던 카니발 차량의 운전 부사관 이민수 중사가 그때 윤석열 이진우 통화를 들었냐고 하니까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총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윤석열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했는데 총 관련을 더 물으니까 총이 무슨 소리냐. 총을 쏘더라도 네. 그 전 재판에서는 부관 오상배 대위가 또 증인으로 나와서 또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은 자기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거짓말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 군인들 증언은 전부 지금 윤석열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군 내가 무척 불리하구나. 군을 다독이는 메시지를 내야겠다. 그런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 참 멍청한 게 저런 소리를 들으면 윤석열 때문에 인생을 조진 군인들이 오카카 정은이 만극하옵니다. 합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인데? 더 열받지? 게다가 저 입장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지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헌재에 가서는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군인들이 판단을 잘못했어.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영상 중에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봅시다.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전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자기는 딱 제한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군인들이 불필요하게 오버했다 이런 소리예요. 저런 소리 내내 하다가 갑자기 군인을 탄압하지 말라니 먹히냐고. 참 멍청한 수작이지. 그 얼마나 뻔뻔해요. 자, 그런데 그런 윤석열을 위해서 서울구치소에서 부적절한 접견이 있었다는 게 일부 확인됐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휴대폰을 반입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구치소장은 이제 교체가 된 건데 규칙을 어긴 게 저거밖에 없겠나. 그리고 어제 아침 브리핑 시간까지는 이제 기각 사유가 보도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못 들었는데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 인사 3인 모두 영장이 어제 기각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4시 반 조용탁 IMS 모빌리티 대표와 모재용 IMS 모빌리티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 대표가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영장 기각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시사를 다룬 지가 지금 27년 됐는데 저런 기각 사유가 있었나?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되는 거는 제가 무수히 봤는데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 이 말은 혐의는 소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죄는 지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혐의가 그렇게까지 중요해? 이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마치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풀어줄 때 형사소수법 70년 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풀어줘야지 한 것처럼 그걸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야?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건데 저는 처음 봤어요, 저거. 그러니까 특검이 당연히 즉각 반발했죠. 네, 김건희 특검은 이런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조영탁 대표는 이미 구속된 김혜성 씨보다 금액이 더 큽니다. 배임 횡령 액수가. 게다가 자기가 횡령했다는 걸 인정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35억은 이노베스트로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투자받은 금액 중에 35억을 개인 채무에 사용했다. 자백이죠. 이 내용을 직원들에게 메일로 보내거든요.
그 투자를 받았는데 자기 빚 갚는 데 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빼박이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이 35억이 김혜성 씨가 귀국하면서 35억 빌려줬다고 했던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 금액이에요. 이 말이 사실이면 김혜성보다 조영탁 죄가 더 중죄인 겁니다. 이거는 저 금액만으로도 특가법상 중형이 적용되는 거액인데 뭐 이 건이 뭘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그 투자금이 김건희, 윤석열 이름 팔아서 투자 땡긴 거 아니냐? 실제 투자가 아닌 거 아니냐 이거? 통상적인 투자 구조하고 완전히 달라요. 돈 쓰는 거 보면. 그렇게 의심되는 사건인데 그렇다면 저 46억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걸 추적하는 사건인데 그 46억 중에 30억을 개인이 썼어요. 그렇게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을 확인했는데 그냥 놔줘? 김건희 관련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반 투자권에서 180억 투자했는데 네. 그것도 자본 잠식된 회사에 투자했는데 그 회사 대표가 그중에 35억을 개인 빚 갚는데 썼다? 당장 고소합니다. 당장. 난리 날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안 중요해? 참네. 감옥 갑니다. 저러면은 이 사건이 아니라도 감옥 가는 사건이에요. 판사가 누굽니까?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이분이 이 돈에 대해서 물렁하게 판결하는 분이냐? 이분이 작년 이재명 대표 시절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10만 원, 10만 4천 원이었던가? 정확히 따지면 7만 원대예요. 그 금액 사용을 알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는데도 그 돈 가지고 영장 100번 냈어요. 100번. 압수해가고. 그래서 결국 벌금 150만 원 판결했는데 그것도 8월로 예정돼 있던 거를 왜 선고 시기를 늦췄지? 이재명 공선법 선거 시기가 11월이었는데 11월에 맞춰서 선고했나? 이런 의혹이 제기될 정도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35억은 중요하지 않다고? 영장을 기각했으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단순히 판사의 판결 성향이 그러해서 이런 판결이 난 건가가 아니라 최근 민주당에서 이제 사법개혁 뭐 특별재판부 얘기 나오니까 사법부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법원 행정처는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를 두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건들지 마 이런 실력 행사 무력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한덕수 기각부터 지금 연속으로 4명이 기각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특별재판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럼 지기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기현 판사가 지금처럼 내란 재판을 그대로 하잖아요. 이 속도면은 지금부터 4개월 후면은 윤석열 구속 만료로 출소됩니다. 1심이 그 전에 끝날 가능성이 지금 없거든요. 전혀. 지기현 판사 재판 속도면 이거 이대로 가면 재판 2, 3년 하는 거예요. 그럼 2, 3년 동안 윤석열 출퇴근하는 거 출퇴근. 1심만. 2심 또 하세월이겠지. 윤석열은 그걸 노리는 건데 지기현 판사가 그걸 해주려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무려 내란 재판인데 무슨 중간에 여름 휴가를 가고 이런 재판은 박근혜처럼 일주일에 3번, 4번 연속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1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몇 년 동안 돌아다니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다 보면 정권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쪽에서. 이거를 질질 끌어주나? 두 번째로 윤석열을 석방시켜줄 결심을 한 게 아니면 이렇게 재판하면 말이 안 되지. 근데 법원이 그런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합니까? 근데 어떻게 특별재판부 설치를 안 해? 내란 수가 또 풀려나게 생겼는데. 이번 주 내내 검찰개혁 중수청 얘기했는데 이 사법개혁 특별재판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